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유치원 교사예요. 결혼한 지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신혼이고요. 결혼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아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유치원에 취업을 해서 20대 젊은 날을 매일 아이들과 울고 웃고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원해서 시작한 교사 일이었지만 처음 3년간은 힘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찾으려고 했어요. 직장 일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무렵부터 소개 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가 20대 후반이었고 결혼하기에 딱 좋은 나이였죠.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나 동기들은 연애하고 젊음을 만끽하고 있을 무렵 저는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낮에는 유치원 일을 하고 밤에는 대학원 공부를 하는 그야말로 주경야독이었죠.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부지런히 노력하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중 6살 반 담임을 맡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밝고 명랑한 아이들 가운데서 유독 혼자 겉도는 아이가 눈에 띄더라고요. 갑자기 전학을 온 아이였는데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런가 싶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인 저까지 자꾸 피하기만 했어요. 아이와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그럴수록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보통 어머님들께서 상담이나 방문을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전화를 받으셨고 유치원에 방문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따뜻하고 다른 분이셨어요. 너무 동안이셔서 부모 기록 카드를 보니까 저보다 2살 위로 일찍 결혼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아이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나 아버님 모두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제야 아이가 왜 그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지 이해가 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아버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한참 동안 얘기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종종 만나왔지만 이렇게 생생한 아픔 속에 놓여있는 아이는 처음이라 더 마음이 쓰였어요. 이제 6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 전부인데 얼마나 힘들까 싶어 아이의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도 적응을 했는지 친구들과 웃으며 놀게 되었고 무엇보다 담임 선생님인 저에게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점점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는 아이가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늘 하원 시간에는 아버님이 오셨는데 그날따라 아버님께서 늦으시는 거예요.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다가 잠들게 되었고 저도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아버님과 연락이 닿지 않으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 전화로 모르는 번호가 뜨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계시니 와주셔야 할 것 같다는 경찰의 전화였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이에게는 아버님 외에는 조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일단 급한 마음에 다른 선생님께 아이를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가보니 아버님은 많이 다쳐서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셨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있는 아버님을 뵈니까 가여운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버님은 응급수술을 마친 후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까지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그동안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제가 데리고 있게 되었죠.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담임이기 때문에 한 일도 아닌 제 마음이 아이를 향해서 자처한 일이었어요. 아이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리기 위해 종종 병문안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아버님은 이를 악물고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고 후유증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 말에 아이를 힘들게 할 수 없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뵐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도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아이를 열심히 돌보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님도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퇴원하는 날 아버님께서 꽃다발을 들고 직접 유치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다시 걷게 될 줄 몰랐는데 모두 곁에서 힘이 되어준 선생님 덕분이라며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아이도 아버님도 다시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 기쁘다고 했죠. 그날 저녁 아버님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게 되어 함께하게 되었어요. 아버님,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맛있게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편지 한 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니 저를 향한 그간의 마음이 담긴 고백 편지였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꾹꾹 눌러 쓴 편지 한자 한자에서 그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현실에서 그분은 사별하고 애딸린 유부남일 뿐이었지만 제가 지켜봐온 그분은 헌신적인 아빠이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든든한 남자였어요. 편지를 읽고 저 역시 눌러두었던 제 마음을 꺼내 보게 되었어요. 동정이었을까 사랑이었을까 혼란스러웠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랑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얼마 후 저 역시 그분에게 답장을 보내게 되었어요. 마음과 마음이 있다는 순간이었죠. 다소 아날로그틱하지만 그분과 저만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러한 소통 방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다가 문자로 하고 그리고 통화에서 만남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있어 다른 연인들처럼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마음껏 데이트를 즐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데이트를 이어갔어요. 만나보니 더없이 좋은 분이라는 게 느껴지고 이런 따뜻한 남자가 내 남자라는 게 감사했어요. 여름 방학 때 아이와 함께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는데 하루 종일 신나게 뛰어놀면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아이는 신나게 물놀이를 해서인지 일찍 잠이 들었고 그분과 저는 와인 한 잔을 나누게 되었어요. 여느 연인과 달리 많은 것을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포근하게 안아주는데 그 품이 참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동안 그분이 살아온 삶의 과정이 참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 품에서 편하게 쉬어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서로를 간절히 원하던 마음은 뜨거운 키스와 포옹이 되었어요. 사랑인지 동정인지 모호하던 감정을 그날 밤 한 번에 확실하게 사랑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오묘한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옆방에서 아이가 자다 깨면 어쩌나 싶어 심장이 쫄깃한데 그런 긴장감이 더 혹은 달아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분과의 첫날 밤은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그래서 더 짜릿하고 잊을 수 없던 밤이었어요. 서로의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순간 앞으로 이 남자와의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해내리라 다짐했거든요. 그분과 사귀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가족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도 받았지만 저는 다 견딜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사랑은 유효기간이 짧고 금방 후회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사람을 비로소 사람답게 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애딸린 유부남이 아니라 한 남자를요. 그리고 앞으로도 처음 마음 변함없이 지키면서 매일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 몇 달 후에 입대가 잡혀 있어 휴학하고 있었는데 이젠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뒹굴거려서인지 엄마의 잔소리 레벨이 매일 한 단계씩 올라가는 느낌이더군요. 아침에 눈 뜨면 거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성진아, 너 지금 몇 시니? 집에서 밥 축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말씀하시면서도 아침밥은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아침 먹고 다시 소파에 누워 한숨 돌리려 하면 또 들려옵니다. 집에서 이러고만 있지 말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야지. 너 남들 눈에 안 부끄러워? 그래서 저도 말했죠. 나도 알바 알아봤는데 입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안 받아준다니까. 어쩌라고
했더니 엄마가 잠시 고민하시더니 그럼 공장에서라도 좀 일해보지 그래? 군대 가면 체력도 중요하잖아. 라면서 뜻밖의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엄마 친구가 단무지 공장 하는데 내가 너 일 좀 해달라고 얘기해볼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단무지 공장 알바생으로 취직하게 된 저의 운명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뒤 아침 7시에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랜저 HG 한 대가 오더니 창문을 내리고 성진이니? 하며 타라고 하시더군요. 차에 타니 호기심 많은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언제 휴학했냐? 여자친구 있냐? 알바 해본 경험 있냐? 등등. 대충 대답하며 한참을 갔는데 산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한 40분쯤 갔나? 드디어 보이는 단무지 공장은 생각보다 소박한 규모였고 직원도 딱 8명. 복장도 기대와 다르게 장화의 정육점에서나 볼 법한 앞치마 위생복이더군요. 복장을 갖추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아줌마 6명과 아저씨 2명이 환영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힘쓰는 일을 맡아 첫날을 마치고 아줌마 차를 타고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을 같이 하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졌고 어느 날 아줌마가 유독 꾸미고 오신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아줌마 무슨 특별한 날인가 싶어서 한참을 쳐다봤죠. 점심시간이 되자 아저씨, 아줌마들은 순식간에 휴게실로 사라져버리고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을 때 아줌마가 성진아, 차 한잔 할래라며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그러던 중 사장님께서 성진아, 너 어깨 안마할 줄 아니라 물으시며 어깨를 주물러 달라 하셨습니다. 제가 싫어도 웃으며 어깨를 주물러 드렸죠. 처음 그녀를 마주했을 때부터 예상 밖의 감정이 스르르 밀려들었다. 단정한 정장과 우아하게 흘러내린 긴 웨이브 머리, 향긋한 향수 내음까지 겉보기엔 엄격하고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묻어났다. 은은한 미소와 부드럽게 맞춰오는 눈빛 덕에 대화가 편안하게 흘러갔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렜다. 그녀는 직설적인 말투로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았고 농담을 던질 때마다 미묘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의외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태도에 조금씩 더 매료되고 있었다. 퇴근길 아줌마가 대뜸 성진아,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회식은 못하니까 우리 둘이 조촐하게 저녁 먹자 하시는데 어쩐지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하시길래 적당한 곳에서 멈추겠거니 했는데 1시간쯤 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줌마, 여기 맛집 맞아요? 어딜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성진아, 딱 믿고 따라와. 여기가 아줌마 인생 맛집이야. 이따가 내가 나한테 고마워할걸? 어쩐지 살짝 설레기도 하면서 드디어 도착한 곳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닭갈비집. 근데 손님이 우리 빼고는 2테이블 정도? 뭔가 비밀 장소에 초대된 기분이랄까요? 자리 잡자마자 아줌마는 능숙하게 메뉴를 주문하시더니 닭갈비가 오기 전에 소주부터 슬쩍 시키시는 거예요. 성진아, 너 소주 마실 줄 아는 거지? 그럼요, 아줌마. 저도 이 나이에 그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짐짓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좋아. 오늘 제대로 한잔하자. 운전은 너만 마시면 되니까 걱정 마. 하시며 소주잔을 채우시는 겁니다. 닭갈비가 불판에 올라가자마자 아줌마가 손수 상추에다가 고기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마늘, 고추까지 딱 얹더니 제 입 앞에 쑥 매미시면서 자 입 벌려봐. 아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워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런 정성에 그냥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술잔이 오가고 아줌마는 이제 슬슬 추억을 소환하십니다. 성진아, 아줌마도 너처럼 젊어질 때가 있었어. 그때는 정말 인기도 많았지. 저도 재밌게 받아치며 어이구, 아줌마 그때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길래요? 혹시 연애담도 있으신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살짝 수줍어 하시면서도 말씀이 멈추질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때는 뭐 남자들이 줄을 섰었지. 근데 아줌마도 귀가 얇아서 말이야. 한 명씩만 봤어도 되는데 다들 좋다고 따라다니니 내가 뭐 힘들더라니까 하시며
장난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런 아줌마를 보니 이상하게 묘한 기분도 들고 가볍게 술 한 잔 더 권하게 되더군요. 술이 더 돌자 아줌마도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성진아, 내가 오늘 이렇게 같이 마셔줘서 정말 좋네. 여기선 누가 기다리거나 말리는 사람도 없고 우리끼리 마음껏 짠 하며 웃으셨죠. 그렇게 소주병이 3병쯤 비워지고 밖으로 나오니 아줌마가 혀가 살짝 꼬여서 성진아, 우리 집에 갑시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리 불러드릴까요? 하니 아줌마가 에이, 성진아, 잠깐만 차에서 쉬었다가 응? 하시며 차 문을 닫으셨고 그날 우린 차 안에서 잊을 수 없는 한밤중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혼자 커피를 마시며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마침 정숙 씨가 다가왔어요. 정숙 씨는 중간관리직으로 일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 35세의 미혼 여성이에요. 일하면서 마음 편히 사람 만날 여유도 없고 주변의 남자라고는 직장 동료나 간혹 동네 친구들 뿐이죠.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할 상대가 생겼다는 건 그에게도 신선한 변화였을 거예요. 젊고 웃음 많은 대학생인 내가 먼저 다가와 말도 잘 건네고 은근하게 칭찬해 주니 정숙 씨도 싫지만은 않았겠죠. 며칠 전부터 두 사람은 공장에서 조금씩 친근해지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정숙 씨가 슬쩍 와서 물어보죠. 입대 준비는 잘 돼가? 잘 되긴요. 아직도 멍한 기분이랄까요. 놀기도 못하고 딱히 할 일도 없고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는데 정숙 씨가 진짜 관심 있는 것처럼 그럼 날 받아놨으면 제대로 놀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하더군요. 뭔가 친근한 눈빛이 기분 좋게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 우린 톡도 몇 번 주고받다가 결국 주말에 만나 영화도 보고 밥도 먹기로 했죠. 솔직히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정숙 씨라서 조금 긴장도 했지만 막상 나오니 다르더군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캐주얼한 모습이 의외로 젊고 세련돼 보여서 놀랐어요. 영화도 보고 저녁을 먹으면서 정숙 씨랑 얘기하다 보니 둘 다 적당히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공원 산책을 하면서 서로의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정숙 씨는 지금 일하면서 연애는커녕 누군가를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툭 내뱉었어요. 남자친구 안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꽤 됐어.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남자랑 만나니 설레기도 하고 너 같은 애랑 있을 줄은 몰랐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걸었고 밤도 깊어가니 헤어지기 아쉬워서 맥주를 한 잔 더 하기로 했어요. 편안한 얘기가 오가고 웃음소리도 이어지면서 서로의 거리가 조금씩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맥주를 몇 잔 더 마신 후 정숙 씨가 피식 웃으면서 저를 보더니 말하더군요.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할래? 놀라긴 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숙 씨와의 관계가 살짝 더 깊어지는 걸 느끼면서 이 밤은 정말로 조금 더 특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차이도 나고 잠깐 스쳐 지나갈 인연인 줄 알았어요. 입대 전에 힘들고 궁핍할 때 그녀를 만났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때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기만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새 서로 마음을 깊이 나누고 그녀는 심지어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까지 했어요. 이제는 서로의 힘든 순간과 즐거운 일 모두를 공유하는 진짜 애틋한 관계가 된 거죠. 저도 마음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이 여친, 성향상 절대 남자 없이 못 지낸다는 게 함정이에요. 아니, 여친도 알아요. 저도 알죠. 군대 간 사이에 그 긴 시간을 버텨내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그게 더 신기할 거라는 거. 심지어 여친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일단 널 기다려보겠지만 중간에 좋은 사람 만나면 사귈 수도 있어. 대신 내가 휴가 나올 때는 만나줄게. 그리고 가끔 면회도 가겠다. 이야, 당당합니다. 솔직히 군대 가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 말이 참 씁쓸하면서도 또 현실적이기도 해요. 게다가 진지한 대화를 하다 보니 여친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내가 평생 한 남자만 바라볼 자신은 없어. 근데 결혼은 너랑 하고 싶어. 둘이 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둘 다 그 자리에서 빵 터졌죠. 저도 어이가 없고
여친도 자기 말이 안 되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입장이 편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제는 그녀가 너무 좋아져서 군대 가면서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 마음 편히 훈련소 생활이라도 할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할 자신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여친이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요. 아직 시작된 일도 아니고 막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오락가락합니다. 정말 끝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일단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